26번 문제입니다.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의 넓이는 삼각형 미음 니은 리을의 넓이의 0.75라고 합니다. 이때 선분 디귿 리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디귿 리을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니까 여기 있네. 여기. 그치? 이 길이가 디귿 리을입니다. 이 길이도 마찬가지야. 직접 구할지 아니면 주변 도형을 구해서 적당히 더하거나 뺄지 생각을 해줘야 될 텐데, 직접 구하기에는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가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와 관련된 조건은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일 텐데, 이 디귿 리을은 어떤 삼각형의 높이나 밑변이 아닙니다. 그치? 따라서 이 디귿 리을을 직접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다른 길이를 활용해서 그걸 적당히 더하거나 빼면 되겠지. 그런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딱 봤더니 이거 길이, 전체 길이는 알고 있네? 2.8. 그럼 얘 길이 구하려면 여기에서 이거 빼주면 되지 않을까? 이거? 니은 디귿? 그치? 니은 디귿의 길이는 그리고 뭐야?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의 뭐야? 밑변이구나. 그러면 넓이에 대한 힌트가 있으니까 충분히 밑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힌트는 이겁니다.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의 넓이, 여기 왼쪽 보이는 삼각형, 이것은 삼각형 미음 니은 리을의 넓이, 오른쪽 삼각형, 이것의 0.75래. 근데 기역 니은 디귿의 넓이는 구할 수가 없어. 왜? 우리가 지금 이 길이 알아 몰라. 이 길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어. 하지만 미음 니은 리을의 넓이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밑변의 길이도 나와 있고 높이의 길이도 나와 있잖아. 삼각형 미음 니은 리을의 넓이를 먼저 구해 봅시다. 자, 밑변이 2.8, 높이가 1.8,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고요. 계산하면 2.52가 나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삼각형 미음 니은 리을의 넓이, 이 넓이야. 계산 결과는 여기 곱셈 그리고 나눗셈 이거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아까 이 삼각형 넓이에 0.75라고 했으니까 뭐뭇의 몇 점 몇, 뭐뭇의 몇 분의 몇, 어떻게 바꾼다고 했어? 수식으로 곱하기로 이렇게 바꾼다고 했었지. 근데 우리는 삼각형 미음 니은 리을의 넓이를 2.52라고 구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0.75를 곱하면 그게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의 넓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의 넓이는 여기 삼각형 니은, 아까 뭐였지? 니은 디귿 리을인가? 아무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에다가 0.75를 곱해주면 되겠지. 계산해주면 1.89가 나오겠습니다. 계산 과정은 마찬가지로 옆에 참고하세요. 그럼 이제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의 넓이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결국 어떤 길이를 먼저 알아야 된다 했어? 그래, 여기 이 길이를 먼저 알아야 된다 했었지? 이 길이를 이제 구해보자. 여러분이 방금 구한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의 넓이는 1.89였습니다. 그치? 이거의 넓이를 알았으니까 이제 밑변의 길이, 니은 디귿이 밑변이잖아. 이 길이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1.89라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나옵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밑변과 높이를 곱한 값은 얘는 1.89의 몇 배라는 거야? 그렇지, 얘는 1.89의 2배가 되겠지. 그래야지 2로 나눈 게 1.89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밑변과 높이를 곱해주면 1.89의 2배인 1.89 곱하기 2, 이 값이 되겠고, 얘를 계산해주면 3.78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밑변과 높이 숫자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밑변의 길이는 지금 니은 디귿이지? 모르잖아. 모르니까 네모라고 해보자. 그냥 니은 디귿이라고 할게. 자, 니은 디귿에다가 높이 1.5를 곱한 값이 3.78이란 소리입니다. 그럼 니은 디귿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3.78을 1.5로 나눠주면 되겠지.
나누기 해서 계산하면 2.52가 나옵니다. 그럼 이 길이가 2.52야. 그럼 여기 디귿 리을 길이 구할 수 있겠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디귿 리을은 2.8에서 뭐 빼주면 돼? 2.52 빼주면 되겠지. 계산하면 0.28이 되는데 단위가 미터야 이거. 근데 문제에서 치사하게요. 치사하다고 하면 안 되나? 문제에선 몇 센티미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잘 구해놓고 0.28 이렇게 써버리면 틀리겠지. 어떻게 써야 됩니까? 28cm라고 써줘야겠지. 그래서 정답은 28cm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구할 수 있고, 니은 디귿의 길이를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데 쌤이 한번 보여줄게. 자, 여기 위에 있는 얘 있지? 이 식을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여기 있지? 이 힌트를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알 수 있는 건 숫자로, 모르는 거는 그냥 문자로 변의 이름으로 써볼게. 자, 밑변 얼마입니까?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은 그치?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 식을 최대한 한번 활용을 해보자. 그 방법으로 니은 디귿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할게. 일단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 얘 보자. 얘 넓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길이를 아는 거는 그냥 숫자로, 그리고 길이를 모르는 건 변의 이름으로 한번 써볼게. 일단 밑변 얘는 니은 디귿이지. 몇 센티미터인지 몰라, 몇 미터인지 몰라.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라고 쓰겠습니다. 거기에 높이 1.5, 그 다음에 2로 나누는 게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의 넓이지. 그리고 삼각형 미음 니은 리을의 넓이 한번 써볼게. 얘는 밑변 높이가 다 나와 있네. 밑변 2.8, 높이 1.8. 그걸 2로 나눠. 그것에 얼마? 그것에 0.75니까 여기에다가 몇 곱해준? 0.75 곱해준 값이 기역 니은 디귿의 넓이와 같다. 이렇게 놓고 한번 풀어보자. 얘를 여기 밑엔 공간이 그림이니까 이거 좀 이렇게 끌어가지고 와서 옆으로 끌어가지고 올게. 이렇게 괜찮지? 이 밑에다가 쓸게. 여백이 좀 더 있으니까. 여기 이 식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나누기가 들어있네? 나누기 들어있네? 근데 우리 나누기 뭘로 고칠 수 있습니까? 곱하기로 고칠 수 있지? 곱하기로 한번 고쳐서 이렇게 써볼게. 곱하기 얼마? 그렇지, 2분의 1. 자, 얘는 여기도 곱하기 2분의 1로 한번 써보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보기 편하게 식을 좀 정리해 줄 텐데 전부 다 곱하기만 있으니까 곱하기끼리는 뭐 해도 돼? 계산 앞뒤 자리를 막 바꿔서 계산해도 되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그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식을. 괜찮지? 괜찮지?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값이 똑같아. 근데 둘 다 동시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네? 여기도 2분의 1이 곱해져 있네? 그럼 얘는 똑같으니까 괜찮아.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제외한 이것과 얘를 제외한 이것의 값이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똑같아지면 되겠지. 그치? 똑같은 값에다가 2분의 1 곱하고 똑같은 값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당연히 왼쪽과 오른쪽은 같아질 테니까. 따라서 2분의 1은 어차피 공통으로 들어갔으니까 2분의 1을 제외한 니은 디귿에다가 1.5를 곱한 값이 2.8 곱하기 1.8 곱하기 0.75와 같겠구나.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고, 여기 있는 거 싹 다 곱하기로 계산해 준 다음에 니은 디귿의 길이는 어떻게 해주면 돼? 이 값을 1.5로 나눠주면 되겠지.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계산 결과가 나오고요. 하지만 얘는 숫자가 좀 예뻐서 선생님이 살짝 다른 방법으로 수업 시간에 해준 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0.75랑 이거 1.5랑 뭔가 이 0.75에다가 몇 곱하면 1.5 되는 것 같은데, 그치? 이런 수감각도 어느 정도 필요한 감각이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0.75에 딱 2배네.
따라서 이 식은 이렇게 써도 되지 않겠니? 니은 디귿에다가 0.75를 곱하고 거기에다 그냥 이 순서 바꿀게. 2를 곱하고 0.75를 곱한 값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왜? 1.5가 2랑 0.75 곱한 거라면서. 이게 2.8 곱하기 1.8 곱하기 0.75랑 같대. 이제 아까랑 비슷한 거야. 여기 0.75가 색깔이 너무 밝아 보인다. 0.75가 똑같이 곱해졌으니까 이 앞에 밑줄 그어진 부분이랑 이 앞에 밑줄 그어진 부분이 서로 같아야겠지. 따라서 니은 디귿에다가 2를 곱한 값은 2.8과 1.8을 곱한 값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장난을 한번 쳐본다면 여기 1.8 얘랑 2랑 좀 관련 있지 않아? 1.8은 몇에다가 2 곱하면 됩니까? 0.9에다가 2 곱하면 되잖아. 그치? 9, 28이니까. 따라서 이 식은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니은 디귿 곱하기 2는 2.8 곱하기 여기 1.8을 0.9 곱하기 이렇게 써도 괜찮지 않냐? 그치? 괜찮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2가 곱해져 있네? 그러면 앞에 있는 여기 니은 디귿과 곱하기 2 앞에 있는 2.8 곱하기 9가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겠지. 따라서 니은 디귿의 길이는 2.8에다가 0.9를 뭐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도 니은 디귿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얘도 계산해주면 2.52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2.52 이거의 길이를 구하면 2.8에서 2.52를 빼주면 되겠지. 27번 문제입니다. 어떤 자연수에 6.9를 곱하면 158.7보다 크고 172.5보다 작다고 합니다. 이때 어떤 자연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9.6으로 나눠본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어떤 자연수에다가 6.9를 곱한 값이 158.7이 나왔다면 어떤 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158.7을 6.9로 나눠주면 되지. 계산하면은 23이 나오겠습니다. 즉 23에다가 6.9를 곱하면 158.7이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어떤 자연수에다가 6.9를 곱하면 158.7보다는 일단 커야 된대. 근데 23을 넣으면 158.7이거든. 근데 158.7보다 더 커지려면 어떤 수는 28보다는 무조건 커야겠네. 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어떤 수는 23보다는 무조건 커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힌트를 이용해서 또 범위를 좁혀봅시다. 어떤 수에다가 6.9를 곱한 값이 172.5라면 어떤 수는 얼마가 됩니까? 이거 어떻게 구해? 172.5를 6.9로 나눠주면 되지. 계산하면 25가 됩니다. 즉 25에다가 6.9를 곱하면 172.5가 된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어떤 수에다가 6.9를 곱한 게 172.5보다 작다라고 했어. 그러면 당연히 어떤 수도 25보다 작은 값을 곱해준 거니까 곱해줘야지 값도 172.5보다 작아지겠지. 그래서 어떤 수는 25보다 작아야겠네. 그럼 두 가지 종합해 봅시다. 어떤 자연수는 23보다는 커야 되고 25보다는 작아야 된대. 그럼 뭐밖에 없어? 자연수 중에 딱 하나밖에 없네. 24밖에 없지? 그럼 문제에서 구하는 최종 정답을 한번 구해봅시다. 문제에서는 어떤 자연수 24를 9.6으로 나눠보라고 했습니다. 얘 계산해주면 2.5가 되네요. 따라서 정답은 2.5입니다. 계산 결과 참고하세요. 28번 문제입니다. 1시간에 35.2km를 이동할 수 있는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물은 1시간 30분 동안 25.5km만큼을 흐른다고 합니다. 배가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313.2km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강이 엄청 기네. 강이 313km나 되네. 굉장히 긴 강인가 봐. 이런 문제 1학기 때도 비슷한 거 좀 해봤었지. 일단 배가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이동한다면 배는 더
빨리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치? 강물이 배를 약간 밀어주는 거잖아. 그래서 강물의 이동 속도와 배의 이동 속도를 더해주면 그게 배가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이동할 때 속도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배는 1시간에 이만큼 움직인다라고 했으니 강물도 지금 얘 1시간 30분이잖아. 강물도 1시간엔 얼마나 움직이는지 이걸 구해줘야 되겠네. 그래야지 그 둘을 더해줄 거 아니야. 단위를 똑같이 맞춰줘야 되니까. 자, 1시간 30분을 소수로 고치면 1.5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자세하게 이건 읽어보면 되고요. 강물은 1.5시간 동안 25.5km를 이동하는 거고요. 그럼 1시간 동안에는 얼마 이동할 수 있니? 25.5를 1.5로 나눈 17km만큼 강물은 1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배의 이동 속도, 강물의 이동 속도를 알았으니까 배가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이동한다면 1시간 동안에 배의 이동 속도와 강물의 이동 속도를 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더해주면 되겠지. 그 둘을 더하면 52.2km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만큼 이동해야 돼? 313.2km만큼을 이동해야 되지. 근데 1시간에 이동하는 속도는 52.2km를 이동합니다. 그러면 걸리는 시간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만큼 가야 되는데 1시간 동안 이만큼을 이동하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13.2를 52.2로 나눠주면 되겠지. 나눠서 계산하면 6이 나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효주와 재호의 몸무게 평균이 38.6kg이고 재호와 종욱이의 몸무게 평균은 40.1kg입니다. 그리고 종욱이와 효주의 몸무게 평균이 39kg이라고 합니다. 가장 무거운 사람은 가장 가벼운 사람 몸무게의 몇 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의 각각의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의 각각의 몸무게를 구해봐야 되겠지, 그치?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일단 문제에서 주고 있는 건 평균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평균을 알면, 자 이거 봐봐. 효주 재호 몸무게의 평균이 38.6 이거 있지. 그럼 효주의 몸무게 얼마입니까? 알아 몰라? 모르지. 재호의 몸무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평균을 알고 있으면 뭘 알 수 있냐면 효주와 재호의 둘의 몸무게를 더한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균 구하는 방법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5학년 때 아마 평균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봐봐. 평균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효주와 재호의 몸무게를 먼저 어떻게 더해. 그 다음에 효주, 재호 둘이잖아. 둘. 2로 나눠주면 되지.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면 됐었습니다. 즉 효주와 재호의 몸무게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이 평균이 되는데 그 값이 38.6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효주와 재호의 몸무게의 합은 어떻게 구하면 돼? 얘는 평균의 딱 몇 배? 2배가 되겠지. 따라서 이 값은 38.6에다가 2를 곱한 77.2kg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종욱이와 재호의 몸무게의 합, 종욱이와 효주의 몸무게의 합도 구할 수 있습니다. 둘의 평균인 40.1에 2를 곱한 80.2kg이 종욱이와 재호의 몸무게의 합이고, 그리고 종욱이와 효주의 평균인 39에다가 2를 곱한 78이 종욱이와 효주 몸무게의 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지금까지 나온 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효주 재호 몸무게의 총합 이거, 종욱이 재호의 합 이거, 종욱이 효주의 효주의 합 이거. 이걸 통해서 효주 그리고 재호, 종욱이 각각의 몸무게를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자. 봐봐. 효주, 여기도 효주 2번 나왔네. 재호, 재호도 2번 나왔고 종욱이도 2번 나왔네. 이것들을 싹 다 한번 더해볼까? 더하면 어때? 이렇게 되겠네. 밑에 효주 2번 더하고 재호도 2번 더하고 종욱이도 2번 더해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이걸 싹 더하면 235.4가 되는데 이거는 효주, 재호, 종욱이
몸무게의 몇 배입니까? 다 두 번씩 더했잖아. 효주도 두 번, 제호도 두 번, 종욱이도 두 번. 따라서 효주, 제호, 종욱이 몸무게의 두 배가 235.4라는 겁니다. 그러면 효주와 제호와 종욱이의 몸무게 구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235.4를 몇으로? 2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나눠서 계산하면 111.7kg이 나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3명의 몸무게 총 합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각각 몸무게를 구할 수가 있는데 3명의 몸무게 합이 이거야. 근데 효주와 제호의 몸무게 합이 이겁니다. 그러면 117.7에서 77.2를 빼면 누구의 몸무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종욱이의 몸무게가 나올 거야. 그래서 종욱이의 몸무게는 117.7에서 77.2를 빼주면 되겠네. 계산하면 40.5kg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욱이와 제호의 몸무게 합이 80.2야. 그럼 지금 누구 안 더해졌어? 효주가 안 더해졌잖아. 효주 몸무게 어떻게 하면 되겠어? 3명 몸무게 합에서 2명 몸무게, 종욱이와 제호 몸무게 합을 빼주면 되겠지. 계산하면 37.5가 나옵니다. 그리고 효주와 종욱이의 몸무게 합이 78이야. 그럼 지금 누구 몸무게가 안 더해졌어? 제호 몸무게가 안 더해졌습니다. 제호 몸무게 어떻게 구하면 돼? 117.7에서 78을 빼주면 되겠지. 계산하면 39.7kg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무겁고 누가 제일 가벼운지 나왔네. 누가 제일 무거워? 40.5kg의 종욱이가 제일 무겁고 누가 제일 가벼워? 37.5kg의 효주가 제일 가볍지. 제일 무거운 종욱이는 제일 가벼운 효주의 몸무게 몇 배니를 물어보고 있지. 자, 그러면 4.05를 4.05가 아니지. 40.5를 몇으로 나눠주면 돼? 37.5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얘를 계산해주면 밑에 계산한 게 있는데 1.08이 나옵니다. 계산 결과는 이거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떨어뜨린 높이에 0.8만큼 튀어오르는 공이 있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는 문제네요. 이게 다른 문제랑 좀 특이한 건 뭐가 있습니까? 이 계단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야. 이 계단 때문에 여러분이 좀 신경 써야 될 게 있거든. 그것만 주의해서 하면은 생각보다 문제의 구조는 간단해. 단순한 작업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선생님도 써놨지. 이게 평평하지가 않아. 평평하면 좀 쉬울 텐데. 여러분은 튀어오른 높이를 알면은 떨어뜨린 높이를 구할 수가 있거든. 지금 이 네모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맨 처음에 공을 떨어뜨린 높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얘의 길이는 뭡니까? 얘는 마지막에 공이 튀어오른 높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이 튀어오른 높이를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건 공을 떨어뜨린 높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잖아. 떨어뜨린 높이에 0.8만큼 튀어오른대. 그럼 이걸 수식으로 바꾸면 떨어뜨린 높이 곱하기 0.8은 튀어오른 높이가 되겠지. 떨어뜨린 높이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그렇지. 떨어뜨린 높이는 튀어오른 높이를 몇으로 나눠버리면 됩니까? 0.8로 나눠버리면 되겠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거꾸로 하면 되겠구나. 거꾸로 푸는 거구나. 맨 마지막에 이만큼 튀어 올랐으니까 그 전에 떨어뜨린 높이 여기에서 떨어뜨린 거잖아. 그치? 이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 떨어뜨린 높이는 152.96을 0.8로 나누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은 이 문제를 틀리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왜죠? 떨어뜨린 높이에 0.8만 튀어 오른다면서요. 그게 152.6 아니에요? 왜 이러면 안 되냐면 튀어오른 높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야? 이거 측정할 때 어떻게 해? 공이 떨어진 바닥과 공이 가장 높게 튀어오른 곳까지의 거리가 튀어오른 높이겠지.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거 봐봐. 여기서 이렇게 공을 딱 떨어뜨렸어. 그 다음 바닥을 맞았잖아. 그치? 바닥을 맞고 요만큼 올라왔어. 그러면 지금 이 길이가 뭡니까? 이 길이가 튀어오른 높이입니다. 맞지?
그런데 얘는 계단이 있어서 뭐가 문제냐면 지금 봐봐. 공이 여기서 땅 튀겼어. 여기 빨간 색깔 표시. 땅바닥에 땅 튀겼는데 얘가 이렇게 슉 올라가가지고 여기까지 찍고 가장 높게 튀어오른 곳이 여기잖아. 여기까지 찍고 떨어지는데 이 높이를 잴 때 공이 떨어진 높이서부터 꼭대기까지의 거리가 아니야. 이 높이는 지금 어디부터야? 이 바닥, 계단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그런데 계단 밑바닥은 여기, 이 밑바닥은 공이 떨어진 높이, 여기, 공은 여기서 떨어졌잖아. 공이 떨어진 높이보다 몇 센티미터가 더 낮아. 20cm가 더 낮지. 따라서 튀어오른 높이를 152.96이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뭐의 높이까지 들어가 있어? 계단의 높이까지 들어가 있는 거지. 따라서 튀어오른 높이는 여기 쌤이 써놓은 파란 색깔 부분입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면 돼? 전체 152.96에서 뭐 빼주면 돼? 계단의 높이인 20을 빼주면 되겠네. 그렇게 해주면 132.96cm가 튀어오른 높이겠네. 그렇다면 공을 몇 센티미터 높이에서 떨어뜨려야 이만큼 132.96만큼 튀어오를까? 이 떨어뜨린 높이 이거. 얘를 길이를 모르니까 네모라고 하고 식을 세워봅시다. 여기 아래에다가 자, 네모의 0.8 이게 네모 곱하기 0.8이지 이게 얼마였어? 튀어오른 높이가 132.96이었습니다. 네모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그래 얘는 132.96을 0.8로 나눠주면 되겠지. 계산하면 166.2가 나옵니다. 계산 결과는 여기 옆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한 건 여기 이 빨간 색깔,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걸 구한 거야. 그 부분이 166.2라는 거야. 하지만 이 공이 튀어오른 높이 있지. 땅바닥 맞고 여기 땅바닥 맞고 튀어오른 높이는 166.2가 아닙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166.2 이 높이는 계단의 높이 35만큼이 추가가 됐네. 166.2 빨간색에서 계단 높이 35를 빼줘야 되겠지. 그럼 계산하면 166.2에서 35를 뺀 값 그게 131.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공이 튀어오른 높이 131.2라는 걸 구할 수가 있었어. 그러면 이번엔 또 이거지.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높이에서 떨어뜨렸더니 이만큼이 튀어 올랐나. 얘도 똑같이 하면 되지. 아까랑 반복 작업이야. 자, 여기 길이를 모르니까 또 네모라고 하자. 자, 네모의 0.8이 얼마? 이거 아까 얼마였었더라? 131.2인지 구하면 되겠지. 네모는 131.2를 0.8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얘를 계산하면은 밑에 선생님이 계산을 해놨는데 164가 나옵니다. 164. 자, 지금 이 길이가 이제 164야. 파란 색깔. 얘가 164. 근데 공이 튀어오른 높이는 이거. 초록 색깔. 이만큼이 튀어오른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아까랑 똑같아. 계단 높이 빼주면 돼. 164에서 계단 높이 20을 빼주면 되겠네. 순수하게 공이 땅바닥 맞고 가장 높이 튀어오른 이 높이. 여기까지 높이는 164에서 20을 뺀 144가 되겠네. 그럼 이제 마지막 네모. 도대체 얼마 높이에서 떨어뜨려야 144만큼 튀어오를까요? 어떻게 하면 돼? 네모의 0.8이 144래. 그럼 네모는 어떻게 구하면 돼? 144를 0.8로 나눠주면 되겠지. 얘 계산하면 180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180cm에서부터 떨어뜨렸다. 이렇게 하면은 되겠지.